이혼을 해서 지금 며느리가 손자를 기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법률적으로 양육권자를 바꾸려면 며느리의 친권을 정지를 하거나 일부 제한하거나 상실시키고 할머니가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재판으로는 친권 상실 및 미성년 후견인 선임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며느리의 친권을 상실시켜야 되는 사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친권 중에는 자녀가 어느 학교를 다닐지, 어디에 살지, 아니면 양육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 친권이라는 게 권리라고 표현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친권자 지정, 양육자 지정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아무리 친권자라고 하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해야 하는 행동을 한다고 하면 친권이 정지가 되거나 일부 제한이 되거나 상실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며느리가 정말로 손자를 체벌을 해서 멍이 들 정도로 반복적으로 체벌을 해서 상해를 입혔다고 하면 이건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에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에 따라서 친권이 일부 제한이 되거나 정지가 되거나 아니면 상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재판에서는 그 법원에 이 며느리가 손자를 학대를 했다는 자료가 어느 정도 나와야지 친권이 상실이 되고 할머니가 미성년 후견인이 선임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단 그 면접 교섭을 할 때 손자가 다친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손자한테 그거를 어떻게 하다 다쳤냐 좀 물어보고, 만약에 손자가 엄마가 이래서 때렸어요 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뭐 좀 그렇긴 하지만 그 부분을 좀 녹음을 해서 녹취록을 만들어 두실 필요도 있고, 구체적인 상해 부위를 사진을 찍어서 증거 자료를 만들어 놓으시고 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 며느리를 아동학대죄로 고소고발을 할지. 대체적으로 그 아동학대 정도가 심하다고 하면 대부분 고소고발을 하십니다. 그래서 고소고발을 하게 되면 수사기관에서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를 해서 형사처벌을 하게 되고, 그 처분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처분 결과가 재판에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형사고소를 하지 않고 단순히 가정법원에 친권상실 및 미성년 후견인 선임 청구를 하시게 되면 법원에서 자료를 낼 거 아닙니까? 아이의 뭐 녹취록이라든가 사진 자료를 내면 법원에서는 이제 어떤 절차를 거치냐면, 일단은 증거자료를 보고 가사조사라는 걸 하게 됩니다. 가사조사관을 통해서 청구인 할머니하고 어머니를 불러서 이런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되고, 애의 이멍이 왜 들었는지 여부를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되고, 손자가 너무 나이가 어리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생, 고학년 정도 됐다, 의사표현을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그 자녀도 불러서 심지어는 물어보기까지 합니다. 이 멍이 어떻게 들었는지. 그리고 그 아버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도 말 그대로 친권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이제 미성년 후견이 되는 건데 아버지의 의견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과정을 거쳐서 이 자녀의 친권자 또는 양육자로 누가 적합한지에 대해서 법원이 후견적인 역할로 고려를 해서 친권을 상실시킬지, 일부 제한을 시킬지, 아니면 정지시킬지 고려를 하게 되고, 원칙은 이제 정지, 제한, 상실 순으로 고려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친권이 상실시킨다고 하더라도 할머니가 과연 이 자녀를 양육하는 게 적절한지 여부도 봅니다. 단순히 며느리의 친권을 상실시킨다고 할머니한테 무조건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을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오히려 적절할 수도 있어서 아버지를 선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성년 후견인으로 할머니가 왜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소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 그동안 면접 교섭을 하는 와중에 유대관계가 되게 잘 형성이 돼 있다거나, 아니면 예전에 이혼하기 전에도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사람은 뭐 할머니였다라든가, 그리고 할머니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손자를 이렇게 뒷받침해 줄 수 있다던가, 그 다음에 할머니가 사는 거주 공간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 거주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야 되고, 심지어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서 양육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할 필요도 있습니다. 양육계획서가 사실 이게 정해진 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손자의 복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판단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얻으셔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